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OEPC입니다. 오늘 조립은 병원 서버 나갈 본체 사양인데요. 스펙이 엄청 높지는 않아요.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안 들어가요.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한 상황에 기본적으로 읽고 쓰기 자체가 더 빠르고 잘 읽혀지고 잘 저장되고 접근이 빠르고 용이하고 약간 이런 식의 구성이 서버에 더 적합한 상황이거든요. CPU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14700 제품을 썼는데 내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에 클럭 자체가 높은 게 일단 당연히 더 좋겠죠. 고클럭의 다중 코어가 많은 그런 제품이 일단 서브용으로는 당연히 더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류가 또 없고 그러면 당연히 더 좋겠죠. 메인보드는 엄청 좋을 필요가 솔직히 없긴 한데 근다고 너무 또 저렴한 걸 쓰면 안 돼요. 전반적으로 베이스를 잘 잡아주는 게 당연히 좋기 때문에 Z790 보드를 쓰면 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얘보다 좀 더 저렴한 보급형을 써도 당연히 되겠지만 서버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은 잘 안정적으로 굴러가야 그 서버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한다라고 보통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또 안정성 있는 그런 내구성 있고 좋은 그런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을 쓰는 게 당연히 권장사항입니다. CPU에 어울리는 보드는 그냥 Z790 토마호크 맥스 와이파이 제품이에요. 토마호크 제품들 라인업은 일반적으로 많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좀 좋게 잘 만들어진 보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쓰시면 어느 정도는 선방하는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작업을 할 때 램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CPU에 어울리는 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클럭이 높은 게 당연히 좋긴 해요. 고클럭 램에 램 용량도 적지 않게 좀 많이 그렇게 주시는 게 구축에서는 당연히 더 좋은데, 그렇다고 마냥 높은 클럭을 계속 쓰면은 또 호환성 면이나 이제 안정성 면에서 부족하겠죠? 되도록이면 너무 고클럭을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안정성 있는 부분 내에서 고클럭이면 좋으니까 저희는 이번에 이제 이 보드 조합이랑 이 CPU 조합에 6400 클럭이어도 충분히 잘 원활하게 돌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6400에 램 32기가 듀얼해서 64기가 제품으로 해서 클레이브 램으로 이번에 선정을 했고요. 특이사항으로 놓고 보면 저장장치 쪽일 것 같아요. 저장장치를 일단 1테라짜리를 별도로 하나 더 넣은 거는 이제 C 드라이브, 저장장치 공간에서의 운영체제,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돌아가는 제품 외에 데이터 서버용으로 SSD를 보통 이제 넣을 수도 있고 하드를 보통 많이 넣는데 이번에는 M.2 8테라짜리 두 개를 넣었어요. 나 지금 처음 보거든? 뒤쪽에도 이렇게 한 칩이 더 있네. 일단 M.2로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하드로 구축하는 것 대비 가장 큰 장점이 첫 번째로 속도예요. 속도. M.2 자체로 구성하는 요 구성의 속도 자체가 하드로 구축하는 것보다 거의 5배에서 7배 이상 빠르다고 생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속도의 빠름은 읽고 쓰기 자체의 그 물리적인 속도도 당연히 더 빠르지만 접근 속도도 훨씬 더 빨라요. 접근 속도. 네트워크상에서 서버에 접근하는 그 속도, 그 지연율조차도 M.2로 구성하면 훨씬 더 빨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빨리 교통 정리가 되면 될수록 전반적으로 읽고 쓰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에 플러스 더 운영체제가 컨트롤하는 자체가 더 빨라지는 게 장점이에요. 이쪽 컴퓨터 저쪽 컴퓨터 서로 계속 접근을 하더라도
읽고 쓰기 속도 자체가 더 빨라진다,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진다, 그런 게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 될 거고, 지금 이 컴퓨터 같은 경우 이미지 서버거든요. 이제 각종 그 사진 자료들이나 뭐 각종 이미지들을 띄우고 보고 하는 용도의 데이터 서버가 필요한 건데, 그 이미지 자체의 크기가 큰 애들은 또 엄청 많이 클 거란 말이에요. 그럼 한 번에 큰 파일을 불러왔을 때 그만큼 더 지원율이 훨씬 더 길어져요. 근데 그 처리를 빨리 해주면 해줄수록 전반적으로 다 빨라지는 게 장점이 될 거예요. 그래서 보통 병원 서버에서 가장 큰 이제 문제는 파일 불러오다가 계속 로딩 걸리고 하다가 결국은 또 못 불러오고 멈추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그거는 서브 컴퓨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 서버의 문제예요.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, 보통은 서버 쪽에서 접근이 정상적으로 원활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, 클라이언트 쪽 바꿔봐야 결국 서버가 늦어지고 안 좋고 그러면은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데이터 서버에서의 저장 장치를 좋게 바꿔주면은 그만큼 더 좋아진다라는 게 저의 뭐 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하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축을 해서 여러 개를 놓고 하면은 읽고 쓰기를 하는 거 내내 전력을 하드로 쓸 때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. 전력 양 자체도 더 많이 써요. 그러면 전기세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약간 얕은 생각이고, 전기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한 효율성이에요. 전기를 많이 써서 많이 구축하고 많이 운영하고, 하드가 그만큼 또 오래도록 그 전력량만큼 고생을 하는 거니까 내구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좀 더 안 좋을 거고. 그런데 M.2로 쓰면 전력량 자체를 저전력으로도 충분히 더 서버 구축이 원활하게 다 구축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면은 전압 자체도 더 안정적으로 저전압으로도 다 잘 굴러가는 게 훨씬 더 병원 입장에서도, 그리고 전반적인 전력 관리에서도 훨씬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. 서버에서 전력을 엄청 고전압을 안 먹어도 되는 것도 일종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하드에서 나는 발열량도 진짜 무시 못 하거든요. 하드를 만약에 4-5개를 꼽는다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 발열을 시켜주기 위해서 쿨링도 되게 더 좋아져야겠지만 그 자체의 발열량도 되게 커요. 근데 이제 M.2로 하면은 당연히 M.2도 읽고 쓰기 할 때 이제 그 발열량, 그리고 얘는 이제 PCI 젠4거든요. 젠4 타입이면 젠3보다도 더 발열량은 더 셀 텐데, 그 발열량도 기본적으로 방열판 붙여주고 저 쿨링 시스템 좀 잘 해주고 그러면은 금방 쿨링이 충분히 M.2 구축이 훨씬 더 발열시켜주기 더 용이하거든요. 그러니까 요런 발열량의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M.2가 좀 더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그 하드에서 이제 구축을 해놓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넣고 빼고 하는 그 하드 베이, 이렇게 핫스왑 방식이라고 해갖고 좀 쉽게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또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,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구축을 하는 것도 약간 비용이 좀 세기도 하고, 그리고 그것도 또 일이거든요. 그만큼 케이스가 또 커져야 돼요. 근데 조금 더 작은 케이스에서 핫스왑이 아닌 일반적인 구축 더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빼내거나 이럴 때, 교환 이런 상황일 때도 M.2는 좀 더 용이해요. M.2 방열판 조금만 딱 이렇게 빼고 바로 다른 걸 바로 꽂을 수 있잖아요.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도 M.2에서의 그런 더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계속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IOPS 값이 훨씬 더 얘가 더 높아요. 그래서 입출력의 처리 장치의 운영 시스템 자체가 훨씬 더 좋은 거가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더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M.2 이렇게 구축을 하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또 생각해야 될 게 메인보드예요. 메인보드에서 M.2의 슬롯이 많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최소한 3개 이상 되는 제품을 당연히 골라야 그 나중에 확장성까지도 생각을 해서 포함이 될 거고, 지금 얘 같은 경우는 4개여서 나중에 또 추가를 또 한 번 더 할 수는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M.2 8TB짜리가 생각보다 단가가 세요. 이게 되게 비싼데, 그 전에는 이거를 넣고 싶어도 못 넣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, 일단 없었어요. 8TB짜리 M.2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못 넣었고요. 그 다음에 나왔을 시점에서 못 넣었던 이유는 너무 비쌌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, 지금 SM850X에 8TB짜리 제품이 이제 나왔는데, 요 제품을 2개 넣으면 이제 16TB잖아요. 8TB만 해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데이터를 보관할 수가 있는데, 8TB 듀얼로 하면은 이제 아마 두고두고 계속 데이터를 원활하게 잘 보관하면서 용이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. 8TB 2개에서 16TB 하면 상당히 높은 용량의 구축을 하는 건데, 이 SM850X 8TB짜리 하나의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요. 그러니까 요 2개면 200만 원이 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구성에서 저장 장치가 차지하는 이 용량의
가치랑 가격, 예산의 부분에서 이제 과연 이거 수용할 수 있느냐, 이제 이런 게 가장 관건이겠죠. 예산은 결과적으로 더 올라가겠지만 잘 구축해 놓고 잘 쓰면은 결과적으로 훨씬 더 좋을 상황이라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예산은 한 400만 원대 그 정도거든요. 근데 요 400만 원대의 본체가 비싸다면 비쌀 수도 있고 저렴하다면 저렴할 수도 있어요. 오히려 서버 구축할 때 하드를 좋은 거를 쓰게 되면 그것도 되게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나가거든요. 하드를 여러 개를 넣고 그거를 위해서 큰 케이스 넣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스템도 좀 더 좋게 맞추고 하다 보면은 예산이 좀 막 많이 올라가요. 근데 만족도는 이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M.2로 구축하는 이런 데이터 서버, 이미지 서버 이런 구축을 고려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번 그 고객님의 이제 이런 니즈에 최대한 제가 이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설명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더 좋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본체는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해볼 거고요.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시는 분들은 M.2로 넘어가는 시대가 또 된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. 그리고 이런 구축을 할 때 이제 파워를 좋게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서버는 이제 주구장창 계속 켜놓고 쓰잖아요. 오랫동안 켜놓고 쓰는 게 서버의 숙명이란 말이에요. 그 서버의 그 일말의 불안감, 안 좋은 그런 것들. 만약에 서버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. 전류 관련돼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파워는 구축할 수 있는 것 내에서 좀 좋게 가는 게 당연히 좋은 것 같아요. 이번에는 GX 1000W, 그 1000W까지 굳이 여기서 구축하는데 필요가 없겠죠. 당연히 필요가 없지만 안정적으로 주구장창 전압을 오랫동안 켜놓을 거니까 전압을 계속 잘 줄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인 면에서 되도록이면 좀 더 좋은 파워를 쓰는 게 권장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. 선정한 요 케이스가 빅과이어 케이스 중에 이게 그 섀도우 베이스 800DX라는 제품이에요. 섀도우 베이스 8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하고 DX 제품이랑 차이점이 여기 보면 여기 라인에 여기 불이 들어오느냐, 여기 보면 이쪽 양쪽에 불이 들어오거든요. 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. 솔직히 써보니까 이제 ARGB 없어도 상관없거든요. 그냥 800 제품을 찾았었는데 지금은 품절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같은 급에서 ARGB가 들어오고 그냥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아가지고 뭐 들어오면 더 좋지라는 생각에 그냥 DX 제품으로 선정을 최종했고요. 이 제품에서의 약간 특징이라고 하면 뭐 여기 안쪽에서 보면은 여기 전면펜이 하나밖에 없죠. 후면에 하나, 상단에 하나 이렇게 3개가 달려 있어요. 근데 결과적으로 전면에 펜 어차피 3개를 달아야 되잖아요. 이렇게 결과적으로 펜을 3개를 달 거라서 후면 펜하고 상단 펜을 다 떼서 다시 전면에다 달 거예요.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장착을 해놨던데 요렇게 전면펜 하나, 후면펜 하나, 상단펜 하나 요 구성으로 공기 흐름을 만들어줘도 공기의 흐름 풍량이 충분할 만큼 통풍 구조가 좀 잘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써도 정말 괜찮을 만큼의 좀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통풍 구조다 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에 번들로 들어있는 이 팬들이 140ml짜리 팬인데 풍량 자체도 되게 좋고 빅과이어 팬들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저소음이에요. 소음 자체가 너무 이제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구성을 해놓고 보면 시끄럽지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. 일반적인 서버는 좀 약간 많이 시끄럽게 구성을 해요. 가격 대비 쿨링 구조를 이렇게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저가형의 무앙 도는 막 팬 소음이 되게 안 좋은 그런 팬을 많이 쓰는 게 일반적인 이제 그런 그 전에 관례 구조였다면 제 관점에서는 이왕이면 더 저소음에 이왕이면 더 이렇게 풍량도 좋고 공기 흐름도 더 좋은 이런 제품을 쓰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서버를 구축하고 놔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DX 요 제품을 썼고요. 빅과이어 제품들 중에 이제 서버용으로 쓸만한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.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거인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이제 좀 더 어떤 식으로 구축할 거냐에 따라서 다른 케이스들도 있는데 얘보다 큰 서버용 구축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제 더 큰 보드 라인이 되는 제품도 있긴 하거든요. 상황에 맞춰서 더 추가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쿨러는 GL360 발키리 제품인데 발키리 제품이 여기 이게 번들로 들어있는 이 펜 자체가 좀 나쁘지 않아요. 펜 자체가 이렇게 내구성도 되게 좋고 펜 풍량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펌프나 이런 것들도 구성이 좀 잘 되어 있게끔 이렇게 잘 나와서 발키리 제품으로 이제 서버용을 구축한 요 상황이 두고두고 내구성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OEPC